오늘은 커리큘럼 multi 하겠습니다. 정신의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반응은 과거의 체험이나 신념에 의해 조건지어져 있다는 사실과 조건지어져 있는 것으로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는 결코 생겨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죠? 조건지어져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생각, 감정, 오감 작용하는 거는 모두 조건 지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조건 지어져 있는 게 조건 지어져 있지 않는 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그 조건 지어져 있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연습을 계속 보는 훈련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조건이 지어졌는가,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조건이 지어졌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자유는 없죠. 전부 다 조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죠? 이게 개로 말하면 지금 목줄이 여러분들은 수십 개, 수백 개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 네, 그거 이제 자세히 보셔야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알아야 그 조건이 이제 풀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목줄을 맸기 때문에 그래요. 네, 누가 매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스스로 맸기 때문에 보셔야 그게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이것은 걔는 주인이 풀어주면 돼요, 목줄을. 근데 내가 스스로 올가매는 목줄은 내 스스로밖에 풀 수가 없어요. 누가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보는 게 이제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연습을 계속 보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세밀하게 점점 이제 성숙되게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계속. 개개인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게 또 이제 사이클을 조금씩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보게 하는 연습을 시키는데 이거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자꾸 해보니까 처음에는 참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쳐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참 이게 자, 그래, 자유는 결코 생겨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자유는 최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최초에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여러분이 목줄이 묶여 있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그게 최초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공부는 최초도 없고 사실은 최후도 없는데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목줄에 매여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는 순간 이거는 그게 최초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풀려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참 눈을 뜨고 있는데 안 보인다 하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법의 눈이 안 떠져 가지고 법을 볼 수 있는 눈은 지금 볼 수 있는 눈으로는 좀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이제 늘 보던 눈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기 내면으로. 네. 반응은 모두 조건지어져 있는 것이고 그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자아의 지속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인식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단히 명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념, 지식, 훈련, 경험,
어떤 결과나 목적에 도달하려는 야심. 이게 참, 예, 무서운 말이에요.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는 야심. 이게 탐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수행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라 해놓고 또 수행을 하지 마라 하면 이 소리 뭐 이게 진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죠? 그 내가 이게 수행을 해야 되겠다. 내가 왜 수행이 안 되지? 내가 좀 깨쳐야 되겠다라는 이게 여러분이 도달하려는 야심이거든요. 네.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걸 보셔야 돼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시면 그걸 탁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 내려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마음 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처음에 공부를 해보면은. 네.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못 보면, 아, 난 욕심 안 부리고 그냥 해요. 이러는데, 이게 다, 세상살이 살면서 다 욕심을 부리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감염되어 있어요. 감염.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부분 처음에 공부가 잘 안 되는 거는, 자꾸 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욕심 생기지 마라, 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지 마라 하니까 보는 거는 또 훈련을 해야 되고, 그죠? 이게 진짜 대략 난감이라니까요. 네. 보살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주면서도 이게 그냥 탁 놓고 보면은 실질적인 거로 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풀어서 이건 하지 말고 요거는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탁 보고 딱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이거를 제대로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 맞아요. 네네. 그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간다는 것도 좀 그래요. 좀 어폐가 있어요. 네네. 이게 법문은 실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도움은 받아야 되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걸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그 정도 선에서는 이해는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질적인 거에 맞닥뜨려졌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이때까지 욕심을 부리고 있었구나, 요것만 딱 넣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자기가 들어요, 스스로.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 지혜의 알미 다 이게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참 똑똑해요. 내가 오류만 탁 잡아내면 그거라는 걸 딱 정확하게 딱 판단을, 인지를 해줘요. 인지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해답을 구하려고 하고 제 입에서 맞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예. 자기 내면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인지가 딱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요, 확립이 딱 돼요. 이 공부에. 네네. 그 제 말은 아무리 제가 여러분 거짓말이라도 맞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일시적으로 좋은 거지만, 맞는 걸 맞다 해도 여러분들은 그게 깨림직하고 안 맞는 걸 맞다 해도 깨림직해요. 자기 그 내면에 들어가면 문제 제기도 자기가 하지만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도 자기한테서 나와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답이 내려지는지 모르거든요. 처음에는 답을 이렇게 인지가 돼도 그걸 또 알아차리는 게 또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알을 또 알아차리는 게 또 힘든 거예요. 그게. 네. 그런데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스며들기 때문에 그게 약간 뭔지 모르게 느낌적으로 도드라지는 게 있어요. 네. 그 감을 여러분들이 좀 잡으셔야 돼요. 그 감도 사실은 감이라는 거, 느낌이라는 건 생각으로 알아지는 거지만 생각 이전에 자기가 이렇게 탁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느끼면서 이제 말로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생각으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생각이지만 자기의 그 느낌적인 그 감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누군가한테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봤을 때, 저게 지혜에서 나온 말이고, 진짜 실질적인 말이구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견이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말이구나라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네네. 그게 이게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느꼈는가 그걸 딱 보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근처에 갔는 건지 직접적으로 들어갔는 건지를 알아요. 뭐 말을 현란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이게 그분이 얘기할 때 저도 그 감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감이 통해요. 서로가 말 이전에 그 감이.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거꾸로 해도 그냥 그게 뭔지 알아들어요. 서로가 둘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있어요. 이게. 같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소통해보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어도, 아, 저 사람이 뭘 지금 그가 감을 잡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서로가. 네. 그거는 제 알미나 그 사람 알미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할 때는 그런 감이 더 정확하죠. 더 세밀하게. 네. 근데 이제 뭐 유튜브로나 이제 줌으로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일단 하나 걸러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이 여럿이 있을 때는 왠지 뭐 나 모르게 나도 좀 이게 인터뷰를 좀 괜찮게 하고 싶어 하거든. 마음에. 조금 이게 좀 뭐야 좀 있어 보이게 하고 싶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벌써 또 포장이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 이게 아무리 공부는 남을 의식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게 이게 예, 그것이 작동하는 자기를 봐야 돼요. 네. 그런 마음이 작동하는 자기를 이게 보셔야 돼요. 그 인터뷰할 때도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면서 인터뷰를 하는지 봐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게 공부예요. 그게. 예. 그래서 자기 마음에 얼마나 솔직하게 그 인터뷰를 임할 수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라. 그냥 저는 그냥 그림자처럼 앉아있어 주는 거예요. 네, 그건 정확하게 이제 자기 내면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공부를 자꾸 해보면 여러분들이 대상이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상대가 없다라는 걸. 그 대상도 나고, 직접적인 실제도 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게 나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거든요. 근데 뭐냐, 왜 또 스승이 필요하냐, 그랬을 때, 한 발 앞서가는, 저는 딱 그렇다 생각해요. 여러분보다 많이 다 아니에요. 딱 한 발이에요. 한 발. 네네. 그러니까 저보다 더 나으면 여러분 다른 스승 찾아가셔야 돼요. 네, 저한테 배울 게 없으면 더 다른 스승을 찾아가야 돼요. 네. 저는 그러길 바래요. 반드시 저한테 배우는 사람이 저보다 월등해야지 이 법이 이어져요. 예, 이거는 제자를 내 수준대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이 법이 그게 수천 년이 이어진 게 그래요. 항상 저 스승보다 제자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배워서 다시 저한테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자가 스승이 되고 스승이 다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현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스승과 제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발 먼저 앞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뭔지 모르게 내가 이제 어떤 것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보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때 이제 그것이 나는 고통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공부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네네. 난 그걸로 인해가 공부가 안 된다. 너무너무 힘들다.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다 한데 사실은 그게 공부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해지는 마음을 느끼거든요. 예, 예. 그거예요. 그거. 네네. 제가 뭘 달리 뭐 해줄 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공부가 잘 돼야지 공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고통 같은 경우는 공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을 당하면은 공부가 마치 이게 답보 상태에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그 과정을 겪어왔고 그 과정은 겪어 나가야 돼요.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네. 그때. 그래서 많이 답답하잖아요. 그럼 많이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어요. 네. 조금 답답하잖아요. 그럼 조금밖에 못 뛰어넘어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걸 훌쩍 뛰어넘었을 때 돌아서 보면은 자기 공부가 엄청 되어 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네, 네. 네. 그렇게 조금씩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 수 있게끔 제 같은 경우는 길을 터주는 거예요. 길을 터줘. 여러분들이 그 답답한 마음에 조금씩 길을 터주는 거예요. 네네. 그 우리 왜 논에 물 댔을 때 논에 물이 가득 찼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가득 차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느 한 곳에 물이 잘 빠지는 곳에 뚝을 탁 터주잖아요. 논 물길을. 그럼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그 논에 물이, 그게 이제 지금 내가 답답하다는 거 그런 식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보고 그 상황에 봐서 조금 그 물기를 터져. 그럴 때 그 물기를 너무 많이 터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논바닥에 말라갖고 벼가 못 자란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의 적당한 양으로 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스승이라고 말한다면 그 정도 선. 네네. 그게 너무 스승한테 의지해서도 공부를 하면 안 돼. 이거는. 네. 막 우리 스승이 최고다. 우리 스님이 있어야 돼. 우리 선생님이 있어야 돼. 뭐 우리 스승이 최고야. 이건 또 자기한테 공부는 별로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네. 네. 그 정도 도움을 받을 때는 당연히 스승인데, 이건 반드시 자기한테 돌아가서 자기가 스승이 돼야 되고 자기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그거 인지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부가 여일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이제 기하게 돼요. 그래, 그 자기 법기, 그 부처님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기한테 기하라. 자기 스승한테 돌아가라는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이 이게 다 우리는 현상이고 이게 번뇌의 대상이잖아요. 온 세상이. 근데 여러분들 공부가 되면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의 현상이 그대로 법이거든요. 예. 그럴 때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내한테 법으로 보일 때는 번뇌가 내한테 붙을 자리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번뇌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법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 순간. 예. 근데 그걸 모를 때는 딱 보는 순간 그게 번뇌인데, 법으로 보는 순간은 그 번뇌가 바로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걸 뭘 바꿔서 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를 제대로 직시만 하면 그게 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목적에 도달하라는 야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이 여러분들이 있는 현상에 목적을 두시면 절대 안 돼요. 네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꾸 제가 목표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이걸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뭔가를 이걸 줬으면 싶어 하잖아요. 뭘 줘서 이걸 보라고 하길 원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주면 끝없이 여러분은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공부하실 때 그런 목표물이 없는 걸 상정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눈앞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을.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눈앞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의지했을 때 많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처는 항상 저렇게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할 때 부처는 형상이 없어요. 예.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게 부처거든요. 사실은. 예. 그랬을 때 여러분이 처음도 부작용이 없고 끝에 가도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가지고 목표를 두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스승도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목표 없는 공부인데 목표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혜예요, 지혜. 우리는 지혜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혜가 형상은 없잖아요. 형상은. 그죠? 근데 작용만 있잖아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라. 네. 자, 현세나 내세에서 무엇인가로 되려는 정신 전체의 과정, 이런 것은 모두가 고리파의 과정입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고 이 고리파의 과정이 올가미에 매여갖고 꼼짝달싹 못하는 게 고리파의 과정이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공부는 전부 다 올감이에요. 고립화의 과정이에요. 네. 지금 또 여러분이 새로운 걸 하잖아요. 그게 또 고립화의 과정이에요. 네. 이 공부는 그 고립화의 과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걸 자꾸 풀어주게 하는 거예요. 풀어주게 하니까 내려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지금 고립화되어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많으니까 그걸 이제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듭을 지었으니까 매듭을 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이 공부를 제대로 보게 하는 거거든요. 왜? 어디에 매듭이 지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봐야 되니까. 이 과정은 고립화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파괴, 비참, 전쟁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네네. 이거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나 이게 비참한 거나 파괴는 다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네. 고립화의 과정에서 일어났어요. 딱 한 가지로 일축한다면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러면 비참이나 전쟁이나 파괴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벗어나면 이제 순식간에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참 부처님 계실 때도 이게 안 됐겠지만 부처님 계시고 지금까지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네네. 우리는 지능의 여러 가지 작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지만 사랑의 작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네. 잘 들으세요. 지능의 여러 가지 작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네. 배워서 알고 또 여러분들이 또 모르는 걸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작용하는 건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기술적인 면도 어떻게 하면 이게 기술을 더 용이하게 배우고 빠르게 배운다라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장사해봐도 여러분들이 그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는 거 알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의 작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 나 사랑 아는데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은 지능에 가까운 사랑이에요. 진짜 여기에서 원하는 사랑을 아직 여러분은 몰라요. 네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알려면 여러분이 거기에 다 벗어나고 여러분 민낯을 보셨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지혜가 들어와야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을. 네, 사랑의 작용은 지능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공부를 안 하면 진정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구경도 못하고 맛도 못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자비를 외치고. 네네. 그게 사실 완전한 사랑을 한 번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않고 간다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네네. 사랑이 나타나려면 지능은 그로부터 이 눈이 어른어른 거려갖고 이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사랑이 나타나려면 지능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활동, 욕망, 야심, 추구와 같은 것을 모두 종결시켜 버려야 합니다. 네네네네. 이거를 종결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내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게 지금은 욕망, 야심, 추구와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지를 못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결시키고 싶어도 종결이 안 돼요. 네네. 왜 이게 어떻게 얽히고 설켜서 나한테 탐심으로 작용하는지를 모르거든요. 내가 볼 때는 탐심이 일어나는 건 알아요. 그게 어떤 작용으로 탐심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 탐심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작용을 탁 알아버리면은 그 작용 자체를 탁 보는 것 자체가 끊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게 일어나지 않죠. 네. 그죠? 여러분들이 만나면은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물건을 그거를 없애려면 한도 끝 없이 없애야 돼요. 근데 그걸 없애려고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 생산 라인 따라가 들어가서 기계 자체를 못 그 작동하게, 그죠? 스위치를 눌러버리면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안 나오잖아. 근데 이제 나온 것만, 그죠? 수거만 하면 되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탐심이 올라온 걸 그 원인이 어딘지를 들어가야 되는 거야. 들어가서 그 스위치 자체를 꺼야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생긴 것은 계속 나오겠죠. 그거는만 이제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게 바깥으로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탐심으로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 탐심이 일어나는 걸 보는 것도 되게 크지만 공부가 진짜 제대로 바탕까지 들어가려면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네네. 네. 근데 이제 탐심을 하나 봐도 이게 끝이 나고, 진심을 하나 봐도 끝이 나고, 치심을 하나 봐도 끝이 나고, 이게 따로따로 아니거든요.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과자 만드는 곳에서 두부 과자도 만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과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품 만드는 곳에는 또 다른 식품 라인으로 거기서 공정을 하는 데가 많잖아요. 우리 이렇게 뒤에 과자 설명서에 보면 그런 거 요즘 다 적어 놨더라고요. 뭐 이것은 뭐 과자 만드는 공장에서 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미역 같은 거 반건조한다든가 이런 식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 끄고 그쪽에 말하자면 과자를 만들었다면 그걸 끄고 다 원료 빼내고 다시 그 깨끗하게 그 미역이 식품 처리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인은 하나라니까. 원리는 하나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식품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치거든. 그러니까 그 합격이 하나 들어가면 여러분이 탐진치가 다 보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거기만 가면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니까. 왜? 낱낱이가 아니고 하나의 원리만 파악해버리면 수천 수백 가지는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나온 거 보고 여러분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원래 있는 그 원리에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만 보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살이는 천 가지 만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천 가지 만 가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그거 하나 뚫으면 돼요. 하나. 예, 예.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게 만만치가 않아서 그렇지. 그거 하나 뚫으면 여러분들이 원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 알아요. 그 기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면 다른 거에 접목시킬 수 있는데 원리를 모르면 접목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과 협동하고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이 최고의 이해력인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자기가 완전히 사랑 안에서 할 때는 자기라는 게 없어요. 네, 자기가 사라져 버려요. 네네. 그렇게 말하면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나도 있고 남도 있고 다 있어요. 타인도 있고.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 수소상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몽땅 다 법인 줄 알면은 여기 나가 없어요. 그냥 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온통 사랑일 때는 자기가 없어요. 남도 없어요. 그냥 사랑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들이 온통 법으로 보면 왜 이것은 희범이는 희범이의 법의 설명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살님은 보살님의 법의 설명서가 있어요. 그 보살님은 또 보살님의 설명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보면 모든 법이에요. 그죠? 이게 모든 물건들도 보면은 사용법이 있잖아요. 사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법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법으로 안 봐지거든요. 예. 내가 있고 타인이 있다고 하니까 벌써 이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법으로 보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자비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라는 게 딱 있으면 바로 나라하고 있는 순간 남은 세우지 않아도 그냥 바로 남이 세워져 버려요. 네, 네.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협동하고 단결하면 이해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네, 네. 또한 그런 때에만 신이라든가 진리 같은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발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게 이제 목표예요. 진리는 보이지 않지만 진리를 향해 갈 때 그게 우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네. 우연히 진리가 내한테 다가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은 진리에 대한 마음이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목표는 없지만 진리에 대한 마음이 항상 서 있어야 돼. 서 있을 때 이게 이런 내가 온통 사랑이 됐을 때 이게 진리는 나한테로 이게 다가오거든요. 예. 그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예. 그냥 턱 아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진리라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 안에 있어도 진리라는 거에 내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그게 진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려요. 네. 그게 조금 다르죠. 네. 내가 진리를 내 마음 안에 심어놓고 있는 거와 네. 진리 말고 그냥 사는데 툭툭 다가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리가 없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못 봤을까요? 네. 진리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항상 진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진리가 내한테 다가오는 건데 다가오기 때문에 오는 줄 알아요. 네. 아 이것이 그것이구나라는 거 자기만이 알아요. 네. 그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과 그게 아예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르죠. 네. 또한 그런 때에만 신이라든가 진리 같은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력이나 모방에 의하여 진리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힘을 쓰고 아는 걸로 이걸 알려고 하고 모방해서 알려고 할 때는 쭉 깨어나도 몰라요. 그럼 오히려 차라리 내 힘을 들여갖고 애를 쓰는 걸 놓을 때 보이고 또 모방을 놓을 때 자기한테 진실해질 때 네, 그때 오히려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지력이나 모방에 의해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멀리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여기에서 우상숭배가 생깁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지력이나 모방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상숭배를 하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숭배하는 것도 타인에 의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 마음 안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여러분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우상숭배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돈. 그죠? 우리는 자꾸 우상숭배하면 무슨 사이비 교주나 그죠? 절에 가가지고 계속 기복적으로 뭐 기도하고 부처님 맹신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네.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행, 돈, 주식, 명품, 그죠?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게 모든 게 다 그게 사실은 우상숭배거든요. 네. 당신의 자아의 전체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자아의 전체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아를 완전히 제거했을 때에만 불멸하고 영원하며 무한한 것이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으로 그 내면의 작동, 마음의 작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해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이해가 아니고 지혜로서 나오는 이해, 지혜로서 봤던 보고 말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되는 그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 지혜가 수반된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지식적으로 알아서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이해도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땅한 용어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이해와 그 이해를 용어를 좀 다르게 쓰면 좀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
만들어 보세요. 가장 근접하게 하나 만들어. 여러분의 용어로. 그럼 저도 좀 쓰게.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 이해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해와 이 지혜로의 이해를 혼동해 착각한다니까. 네네. 이 사유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유와 이 공부의 사유는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식대로 받아들인다니까, 사유를. 네네. 그러나 당신은 그곳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거 봐요. 불멸하고 영원하며 무한한 것이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곳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그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게. 네네. 그게 그냥 내가 이렇게 그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 지혜로서 내가 이 진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마음 작동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을 때 이 지혜가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네네. 그게 어디 갈 필요가 없겠죠.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게 찾으러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 여러분 그 앉은 자리에서 그냥 엎어졌으면 엎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앉았으면 앉은 그 자리에서 보시면 되고, 섰으면 섰는 그 자리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도처가 수행처지 다른 수행처가 없어요. 여러분은 아예 수행처를 가야 되고, 아직도 어디를 가야 되고, 아직도 집중 공부 모임을 가야 되고, 이것은 조금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뤄내야 돼요. 네네. 그래야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치심이거든요. 아직 그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번뇌가 들어올 틈이 없도록 잘 철저하게 이제 보는 게 이어지도록 하루 종일 보는 게 이어지도록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이어지는 걸 여러분이 내가 보고 있는 거를 알고 또 듣는 거를 알고 너무 보는 거에 힘주지 말고 집중해서 보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넓게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넓게 보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또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도 느껴보고 내 뒤통수에 있는 그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그냥 느껴보고.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내가 사방으로 다 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넓게 펼쳐서 보고. 네, 그거 보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러면 보는 동시에 들리잖아요. 보는 동시에 느낌도 있잖아요. 예. 보는 동시에 감촉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색, 성향, 미촉법이 다 보는 동시에 다 있거든요. 이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느낄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탁 집중해버리면 여기에 함몰돼 버리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네네. 그냥 다 봐요. 다 보면서도 내 뒤통수에도 여러분들이 눈이 달렸다 생각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네. 억지로 만들지는 말고 생각으로 만들지는 말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레이더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일로만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눈이 이렇게만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카메라는 이렇게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도 뒤에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적인 느낌 아닌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항상 잊지 말고 그걸 계속 내 몸에 그냥 늘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보는 게 늘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보는 것을. 그 보고 있음을 여러분이 늘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나는 순식간에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시로 자기가 잘 보고 있는지를 자기를 점검해야 돼. 네. 예. 보고 있는지를 아는지, 듣고 있는 것을 아는지, 그걸 계속 점검해 가는 게, 예. 그게 이제 공부예요. 그게. 네네. 이때까지 보기를 그렇게 안 봤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지. 그거 이제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훈련하면 나중엔 저절로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속도가 붙잖아요. 보는 게 가속도가 붙으면 그 봄이 늘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가는데 그게 보는 게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온다고 하잖아요. 마치 그게 보는 게 나한테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근데 우리는 원래 그렇게 봤어요. 네. 나중에 그걸 다 보게 되면 원래 이렇게 봤구나. 근데 내가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이거는 지혜는 그렇게 봤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는 거야. 네, 내 눈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건 봤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게 돼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